윤서연에게 사무실은 매일 숨통을 조여오는 미로 같았다. 대기업의 평범한 격리부 사원. 30을 막 넘긴 그녀의 삶은 숫자와 서류 틈바구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아침 일찍 출근하여 밤늦게까지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녀의 책상은 언제나 깔끔했고 그녀의 업무 처리 능력은 완벽에 가까웠다. 동료들은 그녀를 조용한 워커홀릭이라 불렀고 상사들은 그녀의 성실함을 높이 샀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외로움과 고독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늘 혼자였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내식당에 앉아 밥을 먹었고 퇴근 후에도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에게 유일한 낙은 밤늦게 혼자 일본 드라마를 보며 일본어를 공부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일본어 실력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재능이었다. 어릴 적 우연히 접한 일본 드라마에 매료되어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실력은 원어민 수준에 가까워졌다. 그녀는 일본어 회화 학원에 다닐 형편이 되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매일 밤 잠을 줄여가며 일본어 원서를 읽고 일본 방송을 들으며 스스로를 갈고 닦았다. 그녀에게 일본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는 탈출구이자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열정을 드러내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녀는 언젠가 일본으로 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자유롭게 일본어를 말하고 싶다는 작은 꿈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 꿈은 늘 그녀의 삶의 현실에 가로막혀 있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 서연은 쏟아지는 서류 더미 속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 2시. 그녀의 책상 위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액정에는 발신 제한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전화였다. 하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혹시나 급한 일일까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급박한 일본어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나야. 사토미 큰일 났어. 사토미는 서연이 일본 유학 시절 잠깐 만났던 친구이자 지금은 일본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유일한 벗이었다. 서토미는 일본어로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었다. 사토미는 서연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다. 서연은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에게는 사토미를 도울 돈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사토미의 절규 섞인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사토미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하며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사토미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서연은 무심코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의 상사인 이대리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이대리는 평소에도 외국어 사용에 대한 극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우리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깝친다며 종종 외국어를 사용하는 직원을 비난하곤 했다. 서연은 이대리의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사토미에게 미안함과 함께 자신의 무력함에 괴로웠다. 그녀는 사토미를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다. 이대리는 서연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윤서연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업무 시간에 일본어를 사용하다니. 회사 규정 위반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되었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그녀는 이대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입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사토미의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해봤자 그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대리는 서연의 침묵을 비웃으며 말했다. 당장 사직서 쓰세요. 우리 회사에는 규정을 어기는 직원은 필요 없습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았다. 그녀는 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 순간 강태호 대표이사의 집무실 문이 열리고 태호가 걸어 나왔다. 그는 늘 그렇듯 완벽하게 정돈된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사무실 전체를 한번 훑어보더니 이대리와 서연의 대화를 잠시 듣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이대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집무실로 들어갔다. 태호는 서연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서연은 그 순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직장, 그리고 그녀의 유일한 희망까지. 그녀는 퇴근 후 텅 빈 사무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사직서를 쓰고 자신의 물건을 챙겼다. 그녀는 자신이 이 회사에서 보낸 시간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꿈과 희망을 모두 잃은 것 같았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한편 강태호 대표이사는 집무실에서 서연의 사직서를 받아들고 있었다. 이대리는 태호에게 서연의 규정 위반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태호는 묵묵히 이대리의 말을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대리는 태호의 반응에 안도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태호의 속마음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는 서연이 일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의 표정은 무감각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태호는 서연의 사직서를 처리한 후 조용히 그녀의 개인정보를 검색했다. 그는 그녀의 학력, 경력, 그리고 그녀의 가족관계까지 모든 것을 조사했다. 그는 그녀가 일본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다른 직원들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사무실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종류의 슬픔과 동시에 강인함을 보았다. 그는 퇴근 후 자신의 차를 몰고 서연의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오피스텔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그녀의 오피스텔 창문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그녀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듯했다. 태호는 그녀가 왜 해고되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왜 그렇게 슬퍼 보였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삶이 자신과 비슷한 종류의 고단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해고한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했다. 태호는 차 안에서 조용히 서연을 기다렸다. 그는 그녀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밤늦게서야 서연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그녀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그녀는 너무나도 지쳐 보였다. 태호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그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필요로 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는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그날 밤, 강태호는 윤서연이라는 여자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윤서연에게 해고는 단순한 직장 상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쌓아온 삶의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이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늘 그렇듯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녀의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재능이라 믿었던 일본어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는 사실에 괴로웠다. 그녀는 일본어가 더 이상 그녀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의 씨앗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사토미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해야 했다. 서연은 사토미의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에게 돈을 보내주기로 약속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그녀는 사토미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전화를 걸어 미안해, 사토미. 나도 지금 힘든 상황이라 라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사토미의 절박한 목소리를 떠올리며 차마 전화를 걸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사토미의 절규 섞인 목소리가 그녀를 포기하게 두지 않았다. 서연은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당이 알바, 고수익 알바 같은 검색어를 입력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맞는 일자리는 없었다.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그녀는 무심코 액정을 확인했다. 그것은 한 통의 이메일이었다. 발신자는 강태호였다.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강태호 대표, 왜 그가 자신에게 이메일을 보냈을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다. 이메일에는 짧고 간결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윤서연 씨, 잠시 뵙고 싶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블루 스카이 카페로 와주세요. 거절은 불허합니다. 이메일의 마지막 문장은 위압적이었지만 서연은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강태호가 자신에게 왜 연락했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혹시나 그가 해고에 대한 사과를 하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해고 사유를 듣고 싶었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은 약속 장소인 블루 스카이 카페로 향했다. 카페는 한적했고 창가에 앉아있는 태호의 모습은 마치 그림 같았다. 그는 늘 그렇듯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차가웠다. 서연은 그의 앞에 앉았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뚫어줘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 눈빛에서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태호는 조용히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한 통의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계약서에는 비밀 통역사 고용 계약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서연은 계약서를 읽어 내려갔다. 계약서에는 그녀에게 거액의 연봉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 모든 것이 꿈인가? 그녀는 태호에게 물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태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비밀 통역사가 되어주세요. 당신의 일본어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은 서연에게 충격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일본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이제는 그 일본어 실력 때문에 그에게 고용되다니. 이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서연은 태호에게 물었다. 왜 저를 선택했죠? 저보다 더 뛰어난 일본어 통역사도 많을 텐데. 태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당신의 눈빛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당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의 말은 서연에게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되었다. 그는 그녀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서연은 계약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계약서에는 당신의 모든 신분은 비밀에 붙여집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서만 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철저히 비밀로 유지됩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계약서의 내용이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 하지만 그녀는 사토미의 절박한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녀는 돈이 필요했다. 그녀는 망설였다. 태호는 그녀의 망설임을 눈치챈 듯 말했다. 사토미 씨의 병원비 필요한 만큼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어떻게 사토미의 이름을 알고 있을까?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사생활까지 모두 조사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접근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했다. 그는 그녀를 돕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그녀를 이용하고 싶은 것일까? 서연은 태호의 눈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 어떤 종류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를 믿어보기로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서연은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단단했다. 그녀는 이 계약이 그녀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믿었다. 태호는 서연에게 계약금으로 거액의 돈을 건넸다. 서연은 돈을 받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사토미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태호에게 고마움을 표했지만 태호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알 수 없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서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태호가 마련해준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다. 아파트는 그녀의 오피스텔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넓고 화려했다. 그녀는 아파트에서 태호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들의 동거는 철저히 비즈니스 관계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대화는 오직 일에 대한 내용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조금씩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태호는 늘 차갑고 무뚝뚝했지만 그의 행동에는 그녀를 향한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미리 준비해 놓거나 그녀가 피곤할 때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다.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에 낯설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그에 대한 경계심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강태호가 마련해준 아파트는 그에게 있어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넓고 호화로웠지만 그곳에는 온기가 없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는 늘 혼자였다. 어린 시절부터 그랬다. 그는 늘 혼자 밥을 먹었고 혼자 잠들었다. 그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그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그를 한민그룹의 후계자로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여겼다. 그는 그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점점 더 외로워졌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가면을 쓴 채 살았다. 하지만 윤서연이 그의 삶에 들어오면서 그의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완벽하게 정돈된 삶에 작은 혼란을 가져왔다. 그녀는 그의 책상에 자신의 소지품을 올려놓았고 그녀의 방에서는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그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태호는 그녀의 그런 모습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영화를 보며 소소한 일상을 함께했다. 그의 삶은 처음으로 삶처럼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태호는 서연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겼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단순한 사업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상처를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인 일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태호의 어머니는 일본인이었다. 그녀는 일본에서 유명한 통역가였다. 그녀는 태호가 어릴 때부터 그에게 일본어를 가르쳤고 그와 함께 일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다. 태호에게 일본어는 어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이었다. 하지만 태호의 아버지는 그녀의 일본어 실력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그녀를 이용하려 했고 그녀의 일본어 실력을 이용해 일본 기업과의 거래를 성사시키려 했다. 태호의 어머니는 자신의 능력이 남편의 탐욕스러운 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했고 그로 인해 아버지와 갈등을 빚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일본 기업과의 통역 계약을 맺었다. 그 계약은 아버지에게 큰 위협이 되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계약을 취소하라고 강요했지만 어머니는 거절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태호는 어머니의 죽음이 아버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이 아버지의 탐욕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는 그날 이후 일본어에 대한 모든 것을 거부했다. 그는 일본어로 된 모든 것을 불태웠고 어머니와의 추억을 모두 지워버렸다. 그는 일본어에 대한 모든 기억을 봉인하고 자신의 삶에서 일본어를 지워버렸다. 그의 분노와 슬픔은 일본어를 향한 극심한 증오로 변했다. 그는 일본어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다고 믿었다. 그는 일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서연이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녀를 해고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불행에 휘말리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는 그녀를 지키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해고함으로써 그녀를 자신의 삶에서 떼어놓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를 속일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잊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였다. 서연은 태호의 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다. 앨범에는 태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의 태호는 늘 혼자였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었다. 그는 늘 혼자 앉아 있었고 그의 눈빛은 늘 슬퍼 보였다. 서연은 그의 사진을 보며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앨범의 마지막 장에는 한 여자의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테오와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테오의 눈빛과 똑같았다. 서연은 그녀가 테오의 어머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녀의 사진 아래에는 일본어로 사랑하는 아들 테오에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서연은 그 글씨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테오의 어머니가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왜 일본어를 거부하는지, 그리고 왜 그가 그렇게 슬퍼 보이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상처를 아직까지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서연은 테오에게 앨범을 건넸다. 테오는 앨범을 보며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교차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앨범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상처를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를 이해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마음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와 함께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다. 윤서연은 강태호의 방에서 나온 후에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앨범의 감촉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를, 그의 상처를, 그리고 그가 숨겨왔던 고독을 조금이나마 엿본 것 같았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완벽한 가면 뒤에 어린 시절부터 홀로 감당해 온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외로움을 느꼈다. 그가 왜 그토록 일본어를 거부했는지, 왜 그녀를 해고했는지 이제야 조금은 이해가 되었다. 그녀는 그를 미워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그를 안아주고 싶었다.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며칠 후 서연은 태호에게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다. 태호 씨, 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태호 씨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태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놀란 듯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봉인해두었던 상처를 꺼내 보여야 할지 망설였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보여주면 그녀가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웠다. 그는 그녀의 사랑을 잃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태호 씨, 저는 태호 씨의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태호 씨의 모든 것을 사랑해요. 상처 입은 태호 씨도, 고통받는 태호 씨도, 그리고 현재의 태호 씨도. 그녀의 말에 태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는 그녀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그는 그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태호의 어머니는 일본 유학 시절 만난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 그 남자는 태호의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아버지, 즉 태호의 할아버지는 그녀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른 남자와 정략 결혼을 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와 결혼을 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남자는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홀로 태호를 낳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평범한 삶을 살기를 바랐다.
하지만 태호의 할아버지는 그녀를 찾아왔고 그녀에게 태호를 자신에게 맡기라고 강요했다. 그는 태호를 한민그룹의 후계자로 키우고 싶어 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태호는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믿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믿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 한민그룹의 후계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뜻대로 살면서 언젠가 그에게 복수할 날을 기다렸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깊은 증오를 품고 살았다. 그는 그 증오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망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어머니의 복수를 위한 도구로만 여겼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지 않았다. 서연은 태호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태호 씨,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태호 씨의 어머니는 태호 씨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을 거예요. 복수는 태호 씨의 삶을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에요. 태호 씨의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이제 행복해지세요. 그녀의 말에 태호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슬픔이 터져 나왔다. 그는 그녀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서연이 있었다. 그들은 함께 태호의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태호는 할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 살아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복수를 포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태호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태호의 어머니의 죽음이 사고였다고 말했다. 그는 태호를 사랑했지만 그의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완벽한 후계자가 되기를 바랐다. 그는 태호의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그의 야망을 포기할 수 없었다. 태호는 할아버지의 말에 혼란스러웠다. 그는 할아버지의 말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할까? 그때 서연이 그에게 말했다. 태호 씨의 마음이 말하는 것을 믿으세요. 태호 씨의 어머니는 태호 씨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을 거예요. 태호 씨의 어머니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태호는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더 이상 한민그룹의 후계자가 아닙니다.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원했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태호를 안아주었다. 그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손자를 이해하지 못한 후에 괴로워했다. 그날 이후 태호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는 한민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포기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이루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연과 함께 작은 회사를 차렸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의 곁을 지켰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해졌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꿈꾸었다. 강태호는 한민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내려놓았다. 그는 더 이상 재벌가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윤서연의 남자친구이자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평범한 사업가였다. 그의 결정은 한민그룹 내부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태호의 할아버지는 그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태호의 삼촌과 사촌들은 태호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특히 태호의 사촌인 김진호는
태호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는 태호의 새로운 사업을 방해하고 태호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혔다. 진우는 태호가 서연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서연을 해치려 했다. 그는 서연의 과거를 파헤치고 그녀의 가족을 협박했다. 서연은 진우의 악의적인 행동에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민준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민준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태호는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진우의 행동에 분노했다. 그는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제발 나를 떠나지 마.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너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거야.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를 믿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태호는 진우의 악의적인 행동에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진우의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진우가 한민그룹의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거래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태호는 모든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했다. 진우는 결국 구속되었고 그의 모든 야심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태호는 진우를 이겼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진우를 이겼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다. 그는 서연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다. 모든 것이 해결된 후 태호와 서연은 함께 태호의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태호는 할아버지에게 진우의 비리를 밝혀낸 것을 보고했다. 할아버지는 태호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는 태호에게 다시 한번 한민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제안했다. 하지만 태호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할아버지, 저는 더 이상 한민그룹의 후계자가 아닙니다.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서연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태호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다. 그는 태호에게 자신의 행복을 찾으라고 축복해 주었다. 태호와 서연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다. 그들은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해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서연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태호의 손을 잡았다. 태호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그들은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완벽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의 곁을 지켰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꿈꾸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평온했지만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다. 태호의 할아버지는 그의 결정에 아쉬워했고 그에게 다시 한번 회사로 돌아올 것을 종용했다. 태호는 할아버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행복을 찾았다. 그는 서연과 함께하는 삶이 그 어떤 부와 명예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믿었다. 태호는 할아버지의 거듭되는 설득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굳건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는 서연과 함께하는 소박한 삶이 그 어떤 부와 명예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믿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이미 제가 가야 할 길을 찾았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의 말에 할아버지는 더 이상 그를 설득하지 않았다. 그는 태호의 진심을 이해했고
그의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했다. 그들은 평범한 삶을 시작했다. 태호는 작은 회사를 차렸고 서연은 그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태호의 사업을 돕기 위해 자신의 일본어 실력을 활용했다. 그녀는 일본 기업과의 계약을 성사시켰고 태호의 사업은 날마다 성장했다. 태호는 서연의 뛰어난 능력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그의 사업의 중요한 동반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서연아, 너는 정말 대단해. 너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 그의 말에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것이 기뻤다. 그들의 삶은 평온했지만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다. 한민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노리던 사람들은 태호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들은 태호의 회사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고 태호의 고객들을 빼앗으려 했다. 태호는 그들의 행동에 분노했다. 그는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야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삶을 지킬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아, 내가 약속할게. 언젠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거야. 그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함께 힘을 모아 그들의 적에 맞서 싸웠다. 태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그들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의 비리를 찾아내고 모든 증거를 모아 언론에 공개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에 사람들은 감동했다. 그들은 더 이상 태호와 서연을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응원하고 지지했다. 태호의 회사는 더욱 성장했고 그는 젊은 사업가로서 성공의 길을 걷게 되었다. 서연은 태호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이뤄낸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고 그의 삶을 존경했다. 그들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다. 그들은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곁을 지키며 함께 미래를 꿈꾸었다. 그들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재벌가의 삶보다도 더 큰 행복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의 곁을 지켰다. 그들은 이제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가 있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 서연은 태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 태호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서연을 끌어안고 그녀의 배에 귀를 댔다. 서연아, 우리 아기, 정말 고마워. 그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렸다. 그들은 이제 둘만의 삶이 아닌 셋의 삶을 꿈꾸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졌다. 태호와 서연은 부모가 된다는 사실에 벅찬 행복을 느꼈다. 그들의 삶은 완벽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그들의 사랑은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졌다. 태호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서연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서연과 아기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고 자신의 가족을 사랑했다. 그는 서연과 함께하는 삶이 그 어떤 부와 명예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서연이 임신 중독증으로 쓰러졌다.
태호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모든 것을 멈추고 서연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제발, 제발 나를 떠나지 마.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서연은 힘겹게 눈을 뜨고 태호에게 말했다. 태호 씨,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태호는 서연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서연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잃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서연아, 나는 너 없이 살 수 없어. 너는 내 삶의 전부야. 그의 고백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다행히 서연의 상태는 호전되었다. 그녀는 건강을 회복했고 무사히 아이를 낳았다. 그들은 딸을 낳았다. 딸은 서연을 닮아 예뻤고 태호를 닮아 씩씩했다. 그들은 딸의 이름을 사랑이라고 지었다. 그들의 사랑이 낳은 소중한 생명이라는 의미였다. 그들의 삶은 이제 완벽했다. 그들은 사랑스러운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의 곁을 지켰다. 그들은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어떤 재벌가의 삶보다도 더 풍요롭고 의미 있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삶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태호는 아직 서연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있었다. 그는 재벌가의 후계자였던 시절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사업을 돕기 위해 불법적인 거래에 참여했고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서연에게 숨기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되면 그를 떠날까봐 두려웠다. 그는 그녀의 사랑을 잃는 것이 두려웠다. 그는 그녀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숨겼다. 그러나 서연은 태호의 불안함을 눈치챘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태호 씨, 내게 숨기는 것이 있다면 이제 말해주세요. 우리 사이에 비밀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에 태호는 망설였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까? 아니면 그녀의 행복을 위해 영원히 비밀로 간직해야 할까?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면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내게는 아주 더러운 과거가 있어.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연은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괜찮아요, 태호 씨. 나는 태호 씨의 모든 것을 사랑해요. 과거의 태호 씨도, 현재의 태호 씨도, 그리고 미래의 태호 씨도. 그녀의 말에 태호는 그녀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그는 그녀의 사랑에 감동했고 그녀의 진심에 감사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다. 그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했다. 서연은 그를 용서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어떤 비밀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해졌다. 태호의 고백 후 서연은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그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그녀는 그가 숨겨왔던 과거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가 해고당했던 그날,
그리고 그 후 그가 보여준 모든 행동들은 그녀를 지키고 싶었던 그의 처절한 노력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용서할 필요도 없었다. 이미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태호 씨, 이제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태호는 자신의 과거를 회피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과 함께 과거의 피해자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모두 태호의 아버지, 그리고 태호의 사업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었다. 태호는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처음에는 분노에 가득 찼던 피해자들도 태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을 열었다. 그들은 태호의 용기를 높이 샀고 그를 용서해 주었다. 태호는 자신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진 듯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과 동시에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다. 그는 재단을 통해 어린 시절 자신과 같은 고아들을 돕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그의 선행은 사회에 큰 감동을 주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재벌가의 후계자로 기억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진심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따뜻한 사업가로 기억했다. 서연은 그런 태호의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그와 결혼한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사랑은 해고라는 오해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진실과 용서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진정한 사랑이 되었다. 그들의 삶은 평온했다. 태호는 자신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서연은 사랑스러운 딸 사랑이를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재벌가의 삶보다도 더 큰 행복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의 곁을 지켰다. 그들은 이제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가 있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 태호는 서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상자 안에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꽃, 프리지아 꽃다발과 함께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다. 쪽지에는 태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연아,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오해와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녀로서 우리의 진짜 결혼을 시작하자. 그의 말에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태호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지만 그들의 결혼은 늘 위장 결혼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태호는 그 꼬리표를 떼고 그녀와 함께 진정한 사랑의 시작을 하고 싶어 했다. 그들은 다시 결혼식을 올렸다. 이번에는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서연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태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였다. 결혼식이 끝난 후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사랑해, 서연아. 사랑해요, 태호 씨. 그들의 목소리는 서로의 진심을 담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해고라는 거짓말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으로 피어났다. 그들은 이제 평범하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그들의 삶은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윤서연은 딸의 작은 손을 잡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아무리 밝다 해도 아이의 맑은 눈빛에는 별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사랑아, 저기 반짝이는 게 별이야. 서연의 말에 아이는 신기한 듯 눈을 반짝였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답하며 서연은 문득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했다. 한때 그녀의 삶은 별빛 하나 없는 암흑 속을 헤매는 것 같았다.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가족과 멀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된 그 모든 혼란과 고통이 아직도 어제의 일처럼 생생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곁에는 따스한 온기를 전하는 태우와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밝은 사랑이가 있었다. 태우는 멀리서 두 모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한때 그의 삶은 완벽하게 계산된 차가운 방정식이었다. 감정을 배제하고 효율과 성공만을 추구하는 삶. 그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봉인해둔 상처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과 할아버지와의 갈등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서연이 그의 삶에 나타나면서 그의 방정식은 완전히 뒤섞였다. 그녀는 그의 삶에 예상치 못한 변수였고 그 변수는 그의 모든 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놓았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그가 스스로를 용서하고 과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태우는 이제 더 이상 일본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는 서연과 사랑이가 일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 서연은 사랑이에게 자장가를 일본어로 불러주곤 했다. 태호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떠올렸다. 한때는 그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이었던 그 언어가 이제는 사랑스러운 딸과 아내가 함께 나누는 따뜻한 소통의 도구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 모습에서 진정한 치유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우리 사랑이에게도 일본어를 가르쳐줘. 엄마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그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들은 이제 부유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소박했다. 그들은 값비싼 물건을 샀거나 화려한 파티를 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작은 것에 감사하고 서로의 존재에 행복을 느꼈다. 그들은 주말마다 함께 요리를 하고 사랑이와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았다. 그들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재벌가의 삶보다도 더 큰 행복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의 곁을 지켰다. 그들은 이제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가 있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태호는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설립한 재단에 모든 열정을 쏟았다. 그는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야.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어. 절대로 포기하지 마. 그의 말은 진심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태호는 아이들을 도우면서 자신의 과거를 용서할 수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고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일에 바쳤다. 어느 날 서연은 태호에게 물었다. 태호 씨, 이제 행복하세요? 태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응, 서연아. 나는 매일매일이 행복해. 너와 사랑이가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그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진정으로 행복해졌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고 그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랐다. 그리고 이제 그의 삶은 행복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거실 소파에 앉아 사랑이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다. 사랑이는 작은 손을 꼭 쥐고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태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손에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해고라는 오해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으로 피어났다. 그들은 이제 평범하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그들의 삶은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창밖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 별들은 그들의 지난 날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의 사랑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들의 삶은 이제 완벽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의 곁을 지켰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의 삶은 마치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 같았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동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이었고 그들의 사랑은 진실이었다. 그들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을 살 것이다.